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라방 주제를, 사실 오늘 라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DM을 아침에 받았어요. 근데 그 DM 내용이,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할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스토리에는 올려놨거든요? 오늘 라방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DM을 보내셨어요. 네, 우선 사연을 읽자면, 중상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 병어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병어를 아이보람이라는 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강제로 할 수도 없어서 거의 진행을 못했던 상태예요. 큰아이는 아직 파닉스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아주 기본 단어조차 몰라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고 남은 게 무엇인가 답답함이 몰려온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 병어를 처음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아이보람이라는 센터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걸 억지로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서 거의 진행을 못했다. 이 아이 영어가 축적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는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센터에 맡긴 엄마표 영어라서 주도권이 아이에게 없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안 맞는 학원을 다녀서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아이보람이라는 엄마표 영어를 코칭해주는 그런 센터에 다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보람이 엄마표 영어가 표방하는 영어 원서 읽기 그리고 동영상 DVD 보여주기 이걸 날마다 루틴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 교육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걸로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다라니까 꽤 오래 했고 말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강제로 억지로 시킬 수 없으니까 거의 진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부를 한 거죠. 근데 거부를 되게 늦게 했어. 중학교 때. 보통 이런 거 진짜 자기 안 맞으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도 막 안 한다고 버티고 아이의 취향이 고려되지 않은 엄마표 영어여서 성공하지 못했다. 언어를 재미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센터만 너무 믿어서 중학생이면 영상이나 영어 콘텐츠가 쉼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재미를 못 느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컨텐츠에 아이가 흥미를 못 느꼈나 봐요. 자기 동력 없이 엄마가 억지로 시키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이가 빠져 있어요. 사실 언어를 습득하고 축적해가야 할 주체는 아이인데 아이보람 스케줄표만 있고 엄마의 잔소리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이 아이보람 하기 전에는 영어 영상물 많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런 흘려듣기도 많이 했는데 왜 영어가 이렇게 쌓이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DM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 영상물만 보여주고 영어가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건 정말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요. 언어가 내 것이 되려면 글자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상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화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 100%다 이해하면서 영상물을 듣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만의 속도로 곱씹으면서 컨텐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보람에 갔을 때부터 우선 영어 뿌리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 컨텐츠 자체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완전 총체적 난국.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면 뭐든 거부할 나이니까 엄마가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엄마가 약간 쉽게 멘붕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애랑 너무 씨름하느라 지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아이가 엄마 평어를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의 부족 때문인가 싶어서 강제로라도 루틴을 갖게 해보려고 아이보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엄마 평어를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러지? 엄마가 짜놓은 로드맵대로 따라오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아이가. 이거는 비단 엄마표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을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정. 안 따라와요, 애들이. 여러분은 뭐 예전에 엄마 말 잘 따라가셨나요? 잘 따라갔어도 나중에 폭발하고 완전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빠져들지 않는 한 누가 시킨다고 절대로 넘어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표 영어를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으로 돌리면 따라가냐? 더 안 따라가. 아이보람은 학원과 엄마표 영어의 중간으로 더 괴로운 장치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림체 차고 넘치게 보여주진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가 싶네요. 제 분석도 이래요. 영상물만 보여줬지 그게 아이가 언어로서 뿌리를 내리려면 영상물 너무 빨라요, 속도가. 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그림책. 그림책은 그림 안에 모든 단서가 있기 때문에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물끄러미 그 그림을 쳐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책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말로만 했던 영어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글자를 읽고 내가 글자를 써본 경험, 문해력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전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한 번 배워서 두 발 자전거를 탄 아이가 2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타도 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파닉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원서를 통해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그 문해력, 독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원 교육이 몇몇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학원에서 잘하는 그 1% 아이들을 위한 그냥 무대일 뿐이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전기세만 내주는, 임대료만 내주는 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 시스템은 아이의 자기주도성, 자발성, 그리고 하기 싫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죠. 학원은 학원이 쓰는 교재가 있고 나가야 될 진도가 있고 여러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관리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항상 1%야. 상위 4%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뭐 일치월장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96%, 98%, 99%의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게 엄마표 영어인데, 그리고 이 영어라는 건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교과목이 아니라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결국 파닉스의 원칙을 알아서 글자를 읽을 수 있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서 안에 담긴 글쓴이의 메시지, 마음, 그리고 글쓴이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세상, 그걸 파악하고 상상하고 사고하고 확장하고 이게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원에서 교재 가지고 진도 빼면서 축적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서 엄마가 영어를 한마디를 못해도 아이가 보고 있는 영어 영상에 대해서 한국어로 썰을 푸는 게 훨씬 더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 언어 습득 측면에서는. 엄마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실력은 안 되지만 영어 음원은 계속 틀어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줬어. 그럼 그 영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이라도 읽어서 애랑 대화를 나누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언어적인 자극은 없어요. 근데 이 사연의 엄마는 아이랑 영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그냥 교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학원 숙제 뭐 했어? 문제 풀었어? 단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단어 외워.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완소손남매님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저희 아이는 영어 영상만 보려고 하고 윈피키드 같은 재미있는 책만 보고 단어나 학교 평가 대비는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윈피키드 같은 재미있는 책만 보려고 한다. 윈피키드만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아이야말로 제가 항상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뉴스예요. 영어 뉴스. 아니면 신문. 하다못해 한국어로 신문이라도 스크랩하면서 아이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특이한 사건들, 특이한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면 아이의 배경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논리도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돼야 이 아이의 언어력, 사고력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게 자라야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저는 요즘 아이 한글책 읽어준 거에도 좀 현타가 와요. 여기 나무가치님. 논술은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 반 정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꾸준히 썼는데 초등학교 6학년 글을 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도 글을 쓰면 재미있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된다. 수준 있는 한글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책도 재미 위주로 읽어서 그런가 싶어요. 근데 사실 책을 재미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억지로 읽어? 무슨 교과서도 아니고 문제집도 아니고. 우선 재미있는 책이라도 계속 문자를 속도감 있게 읽었다는 경험은 그 아이의 독서력에, 독서 내공에 큰 힘이 되긴 되고요. 그리고 논술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 반 정도 보내고 지금은 논술학원 보내는 건 아니죠. 근데 아이가 쓴 글을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 부족해 보인다는 것도 엄마의 기준일 텐데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고 어땠어? 물어보면 글이 재미있었다.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잘 쓰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면 사실 글쓰기의 본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하게 해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을 하거나 보편적인 생각을 조리 있게 묘사를 하거나, 그러자면은 조리 있게 잘 쓰여진 글을 잘 찾아서 읽어주는 것도, 읽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 책만 읽는다고 또 능사가 아닌 게, 책을 읽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책 권수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그리고 반드시 고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재미있는 청소년 소설들 되게 많잖아요. 나무가치님 우리 고학년 단톡방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읽었던 재밌는 책들 가끔 인증하곤 하잖아요. 우리 밴드에도 그런 인증이 있고. 대화가 부족해서 글이 빈약한 거지, 글솜씨라는 건 자신의 사고를 구체화한 경험이 없거나 사고를 안 했거나 그런 탓이지, 글을 안 써봐서 글을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화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엄마랑 대화 안 하려고 하겠지? 애들이? 근데 엄마가 해주는 얘기가 조금 그럴싸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엄마랑 대화를 하고 나면. 그러기에 좋은 재료가 저는 신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원서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 우리도. 원서를 읽을 수도 없고, 한국어 청소년 소설도 읽을 새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다만 하루에 5분 정도 시간 내서 기사 한 편 읽으면 그 기사에 대해서는 바로 읽고 바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빈약하다 그러면 미리 챗GPT한테 나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랑 이거로 약간 심도 깊은 주제 토론하고 싶어. 주제 토론이 풍성할 만한 어떤 질문 몇 가지 만들어주고 답변도 만들어줘. 나 답변 힌트로 좀 참고하게.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미리 준비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죠. 견빠님이 무슨 비유를 했는데? 견빠님 비유 여기 없는데? 아, 견빠님 왈 여기 있구나. 아이보람 저 시스템이 돈 주고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앞에 공사 중이거나 막히거나 차가 고장 났는데도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변경 안 해주고 계속 가라고 하는 꼴이다. 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맞네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애가 그 때가 아니어서 그 글을 못 읽거나 한국어로도 말을 엄마랑 깊이 있게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없는 그런 아이들한테 영어로 토론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낭독을 굉장히 재밌어 하지만 어떤 아이는 낭독을 죽어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대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낭독할 필요 없어. 우선 이걸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낭독 효과가 미래에 3년 후에 있으니까 내가 미리 가본 길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걸 믿고 넌 편하게 들어. 낭독은 엄마가 할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엄마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낭독도 루틴을 잡고 유지를 해야만 이게 끊김없이 계속 가거든요. 언어는 끊기면 축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유연함을 학원은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고 아이보람은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테스트도 하던데? 단어 테스트 같은 것도 하던데요. 그건 웬 엄마표 영어에서 단어 테스트? 그게 조금 황당했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반응을 좀 예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예민해서 멘붕 올 필요는 없지만 애가 만약에 굉장히 강렬하게 거부를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게 얘한테 너무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미션들이 있어서 애가 지금 막 헐떡거리는 걸 수도 있고 좀 잘 살펴야 돼요.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부터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비단 엄마표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아이를 키우는 돌보는 육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낭독스쿨에서 높이 사는 인증이 뭐냐면 원래는 월요일날 이거 인증하고 화요일날 이거 인증하고 뭐 금요일날은 주제 토론하고 이런 스케줄도 저는 주긴 줘요. 하지만 반드시 그 스케줄대로 나갈 필요도 없고 주말에 몰아서 해도 되고 아이가 오늘은 필 받아서 주제 토론까지 글쓰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날 그 주에 미션 다 끝내도 되고 나머지 날들은 아이가 몰입하는 다른 거에 시간을 충분히 쓰셔도 되고 그런 유연함이 허락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아이가 질려버려요. 주니어 영어 뉴스 진행 중인데 묵독만 해요. 저희는 아이랑 밥상머리 대화는 한다. 곧 기말고사인데 영어 교과는 아예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된다. 점수는 그냥 딱 평균 정도만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강연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중학교 영어 내신 점수 있잖아요. 중학교 영어 내신 점수에 너무 일일일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 강의를 드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영어 교과서 한번 보세요.
엄마표 영어로 초등학교 때 이미 2권 원서를 읽던 친구들한테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너무 쉬워요. 유치원 때 읽었던 수준의 그림책이랑 수준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쉬운 문장들이 교과서에 실리는데, 그런데 그 교과서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려면 시험 문제를 얼마나 기형적으로 내야겠어요. 그래서 문법도 많이 꼬아서 내고, 그래서 중학교 영어 내신 점수가 원서는 있고 영어가 편안한 아이라도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시험은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심어줘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허용을 안 했고,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는 한번 보자. 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법은 진짜 제가 너무 극혐하는 공부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진 않았고, 교과서는 봐야 함정에 빠질 확률이 줄어드니까 교과서는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마다 해당 문법이 있잖아요. 그 해당 문법만 문제집 살짝 풀어보고, 그 문법 개념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대비는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학교 시험인데. 영란님, 초등학교 5학년인데 글쓰기가 많이 부족해요. 어떤 카페에서는 필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글쓰기를 시켜야 될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글쓰기는 생각하기예요, 생각하기. 그 생각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수다를 막 떨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말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라는 건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쓰기가 부족하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글이 내 기준에 봤을 때 뭐 형편없이 짧아요? 내용이 너무 빈약해? 그러면 그 글쓰기를 타박하지 마시고 그 글쓰기 주제를 가지고 엄마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는 얼마나 풍성하게 대화가 나오시는지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엄마도 별 할 말 없을걸? 엄마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 글쓰기 탓하지 마시고 똑같은 주제로, 이 주제가 좀 어렵긴 한데 엄마 생각은 이래 하면서 엄마가 썰을 풀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글쓰기가 부족하다는 건 애가 자신의 생각을 그 누구의 지탄도 받지 않고 판단도 받지 않고 말을 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글쓰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영어 라이팅 하지 마시고, 영어 라이팅이 안 된다는 건 한국어로도 풍성하게 글쓰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영란님은 아이랑 영어 라이팅 타령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라이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풍성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영어 라이팅 끌어올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맞아요. 아이랑 같이 어떤 아이 글쓰기가 너무 형편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싶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우선 엄마가 말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국어로도 말이 빈약하면 그거 먼저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한글 글쓰기는 잘합니다. 한글 글쓰기를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엄마가 어떤 기준으로 한글 글쓰기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쓰기의 양이 많나? 글쓴 그 내용이 굉장히 창의적인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나? 글쓰기는 얘가 파닉스를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 못 쓰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어서, 내지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한 적이 없어서. 근데 글쓰기 잘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사고도 거침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거침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 엄마가 귀엽게 봐준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누군가가 글 쓸 때마다 야 이거 틀렸어, 맞춤법 틀렸어, 그리고 여기 도입부가 왜 이렇게 빈약해,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나가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라이팅 할 때마다 누가 빨간 펜으로 지적질했다, 절대로 그 아이는 아무 글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그 구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전도 못하고. 글쓰기는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보거나 아이 말을 많이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말이 서투니까 엄마가 많이 말을 떠들어 보거나, 그래서 엄마의 논리와 사고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이들도 글쓰기 잘해요. 여러분들 소설가나 시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 글 보고 우리가 왜 감탄해요? 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내 밑바닥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글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잖아요. 그걸 허용한 어떤 환경이 있어서 계속 글을 쓴 사람들이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환경이 블로그였거든요. 내 맘대로 짓거리는 거. 20년 동안. 그리고 아이들 중에 정말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 말을 잘한다는 게 스킬적인 면에서 말이 끊김없이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내용이, 말은 짧고 말이 많진 않은데 촌철살인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그냥 낭독 연습하는데 발음이 너무 정직해서요, 리듬감도 없고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엄마가 듣기에 아이가 발음이 너무 한국적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큰 가능성은 그 아이가 영어
자연스러운 영어 소리를 많이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다못해 두꺼운 원서 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한 권을 다 청독하는데 한 400페이지짜리 원서는 예를 들어 7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7시간 걸리는 그 원서를 내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날마다 한 1시간씩 40분씩 들었다. 몰입해서 듣기를 했다. 그것도 내용도 재밌고 막 내 귀에 쏙쏙 들려오는 그런 팟캐스트나 원서를 그렇게 몰입해서 들으면 내가 영어로 말을 할 때 혹은 낭독을 할 때 그 억양이 배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가 낭독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어 영상, 살아있는 영어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낭독 연습 그만해. 그냥 많이 듣는 게 더 빨라요. 발음을 교정하는 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실력이 안 느냐? 이분은 아이보람이라는 센터를 통해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대요. 근데 아이가 억지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무엇을 하든 그게 뭐 피아노든 원서 읽기든 운동이든 뭐든 항상 슬럼프가 있고 하기 싫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거부를 할 때 엄마가 어떤 리액션을 보여줬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갈릴 수가 있어요. 성공 아니면 완전 실패. 우선 아이가 하기 싫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절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듯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가 감히 아이보럼을 거절해? 네가 감히 엄마가 읽으라는 원서를 거부해? 이러면 안 되고요. 거부가 있기도 하고 슬럼프가 있기도 하고 다시 뭐 해뜰 날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이보람이나 영어 학원이나 다 매달 돈을 내니까 돈을 내면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언어라는 게 한 달 만에 갑자기 확 늘거나 한 달 만에 갑자기 푹 꺼지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돈은 매달 내야 돼. 한 달마다. 그럼 자꾸 잠깐만 얼마나 늘었어. 자꾸 확인하게 되죠. 그게 그런 사교육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아이는 한 달 안에 결론이 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 영어라는 건, 아이 영어라는 건. 적어도 3년은 한번 씨를 뿌려봐야. 근데 그 3년 안에 했던 날도 있고, 안 들은 날도 있고, 거부해서 도망간 날도 있고, 또 몰입해서 막 듣는 날도 있고, 막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초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축적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트코그님, 아이의 거부를 아이 스스로 주도성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살짝 여유가 생긴다. 그럼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육아가 완전히 그 뭐랄까요? 마인드 싸움인 것 같아. 엄마의 낯빛 하나로 그 목소리 톤 하나로 애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수 있고 엄마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애가 솔깃해서 내 옆에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엄마 내공이 다 한다. 여기 히스님이 새벽달림 책 읽고 영어 영상 보여준 지 3년차 됐어요. 듣는 귀는 열린 것 같은데 말이 안 트여서 7살이 되니까 조급해져서 자꾸 학원을 알아보게 된다. 7살이 말이 트여봤자 무슨 말 하는데 7살 아이가 한국어로 무슨 엄청난 얘기 하세요? 엄청난 스피킹해 한국어로? 그건 이해가 돼요. 아, 왜 애가 글을 못 읽지? 글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조급증은 7살 때 약간 보편적인 조급증? 불안?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글자를 못 읽네? 한글도 잘 못 읽고 영어도 잘 못 읽네? 요런 거에 대한 조급함은 제가 살짝 이해는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서 조급해진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7살이 아니라 10살도 한국어로 스피킹 제대로 못하니까. 왜냐면은 그 스피킹이라는 게 아까 글쓰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이의 사고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인지력의 발현이지 말을 끊김없이 속도감 있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원서만이 대안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해서든 하셔야죠. 짧은 이소부화 읽기를 시작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뽀그루님이 아이들의 관심사도 주기를 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집 쌍둥이들은 아무 말 대잔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낭독하기, 영상 보는 것도 그닥 땡겨하지 않는데 윈피키드 청독에 빠져서 하루에 한 권 이상씩 봐요. 한국 책도 시들인데 윈피키드는 열심히 청독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막 신나서 막 역할극하고 낭독하고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낭독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청독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 아이가 빠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가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집중적으로 그걸 하게 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플라잉 북님, 초등학교 1학년 엘리펀트 앤 피기, 핏 더 캣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 다음으로 읽어줄 만한 영어 원서 재밌는 거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엘리펀트 앤 피기, 핏 더 캣 좋아한다라는 건 굉장히 아직 읽기가 약하다는 건데 그냥 정말 아주 짧은 코믹하고 재밌는 그림책만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어, 이 친구는 한국어는 뭐 읽어요? 한국어 책은? 한국어 책 글밥 많은 문고판 이런 거 즐겨 읽나요? 그러면은 그것의 원서 버전을 읽어줘도 좋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이나 챕터북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약간 모래에서 바늘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질문하신 분의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언어적인 수준이라든가 한국어, 모국어 독서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무슨 추천을 할 수 있겠어요. 웬디북에 가서 베스트셀러 학년별로 뭐 아니면 장르별로 작가별로 이런 거 좋아하는 취향이면은 그런 걸 좋아하는 이런 작가가 쓴 약간 글밥 많은 책들 그런 거 위주로 검색해서 찾아보셔야죠. 로사님이 새벽 달림 책 읽고 아이들을 더욱 예쁘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헬로 베이비 하이맘 영어책 2회독 통함기 했어요. 대단하시다. 6살, 8살 아들 둘 계속 엄마가 영어로 물어보면 yes, no 라고만 대답하는데 계속 영어로 말을 걸어도 되겠죠? 근데 애가 영어로 말하지 마 하면서 엄마 입 틀어막진 않나 봐요. 그래 엄마 너 영어 잘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대답은 해주네 yes, no라고. 근데 사실 아이랑 이렇게 영어로 말 거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만 3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아이들한테 그냥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얘기하고 얘가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게 속 시원하게. 그래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신이 경험한 그런 사건들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이게 나중에 다 영어로 가거든요. 이 영어 영상 계속 노출하고 있잖아요. 설마 헬로 베이비 하이맘에서 외운 몇 가지 단어만 아이한테 말 거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상만 노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원서 끊임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의 책을 찾아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헬로 베이비 하이맘으로 말 거는 거 하지 말기. 아이의 언어력과 지능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엄마가 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눈토끼님이 아이들 취향도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팽당했던 책들도 다시 보여주면 또 즐겁게 보기도 하고 보던 것도 거부하기도 하고 그저 아이를 잘 들여다보는 것만이 답이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반 친구들이 우르르 시간 되면 셔틀 타고 학원 가니까 자기도 영어 학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평으로 더 재밌게 해줘야 할까요? 지원님. 영어 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인터뷰 한번 시켜보세요. 학원 재밌냐고, 영어 학원. 그래서 그 학원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학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거죠, 말로. 그리고 엄마표 영어 너무 느슨하게 하나 보다. 엄마표 영어 좀 더 빡세고 재밌게, 몰입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학원 간다는 얘기 쏙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인데 그레이프 시드라는 영어를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있어요. 영어 영상을 자유롭게 보도록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리더스북 쉬운 걸 잠자리 독서 하면서 스스로 읽게 했더니 어느 날 영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스스로 읽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이제 막 리더스북 본격적으로 읽어보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읽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한테 일 시키니까 애가 싫다 그러지 영어를. 그 리더스북이 재밌으면 아이한테 읽어주는 영어책이 재밌으면 아이가 싫을 이유가 없어요. 들어서 이해가 되고 재밌으면. 엄마가 잠자리에 책 읽어주는 건데 난 편하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싫어. 아이한테 읽으라고 자꾸 일을 시키니까 싫은 거지. 엄마가 읽어주세요. 엄마가 영어책 못 읽어주면 음원이라도 틀어주고 재밌는 음원이랑 세트인 그런 원서들 많잖아요. 그림이 아름다운 원서도 많고 그림책 많이 읽은 애들은 미적 감각도 뛰어나져요. 나중에 그래서 미학 전공하기도 하고 미술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제 영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명작 동화 낭독스쿨에서 하려고 알람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되게 솔직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이제 시작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게 애한테는 복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때문에 영어 학원에 영어 유치원에 지친 애들보다 200배 더 나아. 하나도 늦은 거 아니고 요 정도 되면 이제 학습적인 뇌도 생겨서 엄마가 이거 하자 설득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있고 너무 좋아요. 명작 동화 이제 곧 시작해요. 8월 달에 개강하나? 그때 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혹시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좋아하면 영화 대본 같은 거 하면서 워밍업 해도 좋은데
영화 대본은 7월달에 개강하고요. 초코쿠키님. 명연설문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제 상황을 진척시키다. Move the ball forward. Move the ball forward. 라는 그 말을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move the ball forward. 앞으로 볼을 밀고 가. 이거는 딱 듣자마자 이해를 하는데 상황을 진척시키다 라는 한국어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한국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 이 한국어 해석 능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주니어 영어 뉴스 계속 하면서 많이 마주쳐야죠. 그 어휘들을. 근데 신문이나 뉴스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국어로 맛깔나게 번역을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지. 영어 표현도 익히고 영어는 듣자마자 애가 이해를 하고 다행히 엄마병으로 꾸준히 해왔던 친구는 한국어 어휘가 어려운 게 오히려 복병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마주치다 보면은 점점점 그 한자어를 익히게 돼요. 사실 그 영초탈도 성인 버전이거든요. 현서쌤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영어 초보자들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초보 탈출을 만든 그 교재이기 때문에 어휘들이 되게 어려워요. 뭐 의사를 밝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궁금증을 유발하다. 뭐 이런 표현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한자어야. 근데 6개월 과정을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한국어 어휘가 늘었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면 한국어도 어려운 한자어들 애들 곧잘 적어도 들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니까. 여기 준님. 달님 저희 아들은 인스타그램에 초등학교 5학년 자기 또래 친구가 유창하게 주니어 영어 뉴스 읽는 걸 보더니 자기 발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나 봐요. 발음 제대로 그동안은 왜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 하면서 발음 교정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교육하는 것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 같은 교재, 같은 신문기사를 낭독하는 또래 친구가 낭독하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낫지, 이런 게. 그래도 이 친구는 다른 친구가 잘 읽는 거 보고 나도 잘 읽고 싶다. 나 좀 더 연습해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너무 이쁘네.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는 못해. 그러면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거든. 음원은 유튜브로 코믹하게 읽어주는 채널 한번 찾아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잔뜩 영어책 빌려오면 하나만 걸려라 하고 바닥에 깔아놓는다. 그런데 그대로 반납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완전 땡큐다. 힘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저희 집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표 영어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소부와 낭독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서 총독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옥스포드 명작 동화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좀 더 레벨업하고 싶은데 아이 의견에 맞춰 기다리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이거 레벨을 올린다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옥스포드 명작 동화 그거만 100번 반복해서 읽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언어 습득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나중에 완전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계속 다른 책 읽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챕터북 다 읽는다던데 우리 아이는 왜 맨날 그림책만 읽고 있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보다 조금 쉬운 책을 애가 반복해서 본다는 건 땡큐예요. 보통 아이들은 지루해서 다른 책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영상, 같은 영화를 계속 본다. 같은 영어 그림책을 계속 본다. 그럼 그거 나중에 외울 지경이 되는데 그러면은 패턴 영어 안 해도 되고요. 문법 안 해도 되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영어 스트럭처가 체화돼요. 오히려 사실 이게 땡큐인데. 남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게 좀 속상하신가? 우리 아이 레벨 AR 지수 9 정도 되는 거 읽어. 이런 얘기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다 소용없어. AR 지수 2인 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그런 명작 동화를 1년 내내, 2년 내내 봐도 돼요. 아이가 그걸 기꺼워한다면. 오히려 더 땡큐야, 나는. 여기 슈가정원님도 얘기하시네. 1년 넘게 나무집 시리즈 봤다. 윈피키드는 한 2년째 보고 있는 것 같다. 같은 책, 특히 영어책이니까, 영어 원서니까, 같은 책 반복하면 완전 땡큐지. 7살짜리 남아 엄마 병원 3년 차입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 2회 화상영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 챕터북 청독, 1시간 영어 노출하고 있는데 뭘 더 해줘야 될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파닉스하고 읽기 시작하니 더듬더듬 읽는 아들을 보며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한국어 문자 읽기가 좀 빠른가요? 원서도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면 문자가 조금 늦게 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아이가 있는 그 챕터북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원서를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뭘 더 해줘야 하냐? 7살짜리 아이잖아요. 엄마가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모국어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7살이면 저는 이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거 챕터북 청독도 청독이지만 모국어로 독서력을 확 높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는 책이 조금 깊이가 있고 서술이 되게 조밀한 그런 장편소설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잠자리에 한국어 장편소설 많이 읽어줬고 또 하나는 글쓰기를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쓰기라는 게 아이한테 글을 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하기 전에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연습? 그런 걸 슬슬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빙자한 대화를 좀 나눈다. 근데 그 대화의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날 읽은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 소설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게 그 그림책으로 독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 많이 하고 그런 그림책 독서 지도자 자격증도 많이 따거든요. 왜냐면 이 7살에서 10살 사이가 아이랑 그림책을 가지고 대화의 깊이를 깊이 있게 만들고 대화하는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들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한테 뭘 더 해줘야 될까요? 이런 마인드를 뜯어 고치시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이의 사고 발달, 언어 발달을 위해서 그게 뭐 영어든 뭐 모국어든 모국어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그림책 가지고 독서 토론하는 그런 거 너무 막막하면 과정이라도 듣고 자격증까지 딸 필요는 없겠지만 과정 같은 거 듣거나 아니면 그런 모임을 해서 그림책을 분석적으로 그렇게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아이한테 실천을 해본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하트코코님도 그랬네. 저희 애는 웨이사이드 스쿨 이 챕터북을 외울 때까지 봤어요. 그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이소부화 2번째 하고 있고 작년에 명작동화도 했어요. 이소부화 끝나고 영초탈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영초탈 과정이 없어져서 그럼 명작동화 하자 그랬더니 작년에 재미없었어. 그거 말고 꼬마 입티형 할래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꼬마 입티형을 할 수 있을까요? 꼬마 입티형 이름이 꼬마지 입티형 본문 가지고 하는 건데 어른들도 힘든데. 그리고 명작동화가 작년에 재미없었다는 건 작년에 7살 때였잖아요. 7살이 명작동화 나중에 3단계 가면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데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마 어려워서 힘들었을걸요? 제가 엄마라면 명작동화로 좀 더 꼬셔볼 거예요. 똑똑현이, 한도연이나 릴리 같은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했던 거, 영상 웃긴 거 리스트업해서 그거 보여주면서 꼬실 것 같아. 요즘엔 슬로비님 아들도 되게 좀 웃기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낭독스쿨의 스타들. 그런 영상 보여주면서 꼬실 거예요. 그리고 주제 토론 같은 거에 좀 힘을 실어서 단순히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주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꼬투형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인데 ORT 2단계만 보려고 해요. ORT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도 아니고 5단계도 아니고 2단계를 보려고 한다고? 2단계 글자가 몇 개 없어서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아이는 모국어 책 많이 읽어요? 모국어 책도 잘 안 읽죠. ORT 2단계가 재미있기는 어려운데. 딴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 그럼 이 아이는 책을 읽는 즐거움에 아직 푹 빠져본 적이 없는 아이인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책 좀 골라줘 봐요. 얼마나 보고 읽은 게 적으면 ORT 2단계만 보려고 그래. 엄마 반성 좀 해야겠네. 작품성 있고 재밌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낭독은 못하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꼬마 입태형 하고 싶어 한다. 저는 반대예요. 꼬마 입태형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꼬마 입태형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영화 대본 낭독하는 걸 하든가. 미드나잇 테이블님 7살 남자아이 하루 1시간 영상 노출시키고 있어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에 먼저 노출된 아이라 주니 토니 같은 영상을 보여주니 자기 때는 시시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해요. 왜 그래?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또 아주 싫어하지도 않아요. 8월에 이소부화 낭독하는 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 들어줄지 걱정이다. 8월에는 명작동화고요. 이소부화보다는 숨이 좀 길어요. 유튜브 영상,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이 먼저 노출이 됐다. 영상 노출할 때 유튜브는 사실 좀 늦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DVD라는 게 있어서 DVD는 굉장히 통제된 그런 영상물이잖아요. 내가 DVD를 사서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교육적인 측면, 아예 인지사고적인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정서적인 면까지 굉장히 통제해서 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이제 넷플릭스가 그걸 대체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넷플릭스에 2, 30분짜리 되는 영상을 보여주지 유튜브 영상 노출은 차단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7살이고 영상 노출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면. 그리고 그 한국어 영상을 마냥 노출하지 않는 집안 아이들은 영상물 노출하면은 기꺼이 봐주거든요, 그래도. 그냥 만화 보면서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취향의 만화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명작 동화 이솝우와 낭독스쿨에서 그 시작하면 따라와 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아이와 얼마나 소통이 원활하고 재미나게 잘 됐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이랑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대화가 좀 되는 관계가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이게 뭐 낭독스쿨이든 뭐요 아이보람이든 영어학원이든 뭔가 열매가 맺어지기는 어려워요. 영화 대본 반복해서 보는 건 또 싫다고 한다. 지금 2년 넘게 페파피그만 보고 또 보는데 반복이 싫다는 말이 약간 모순이네요. 이리저리 꼬셔보는데 명작동으로 잘 돌려봐야겠습니다. 엄마가 제안하는 건 다 한번 반대해보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지금 짜증난 거 아니야? 좀 잘 살펴보세요. 우리 관계에 무슨 이상 있나? 아, 여기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1년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엄마표 영어한 우리 꼬마. 우리 꼬마는 영어 원서가 2점 초반대,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고 친구 아들은 주 2회로 더 적게 영어학원 다녔는데 실력이 비슷한 거, 우리 아이랑 실력이 비슷해서 우리 애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엄마표 영어로 1년 7개월 했고 걔는 일주일에 2번 영어학원 가면서 이제 영어를 했는데 리딩 레벨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너 엄마표 영어 했으니까 네 아이가 더 독서 레벨이 원서 레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딱히 할 말이 없고 약간 위축되셨어요? 지금 얘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몇 학년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의 학년은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지 제가 파악을 하죠. 이때쯤 영어 문법을 한국시로 넣어주면 더 잘하지 않겠냐? 뭘 더 잘해요? 몇 학년인지도 모를 뿐더러 초2예요. 초2 때 문법을 들이민다? 이제 원서 막 읽으려고 하는 아이를? 왜요? 문법이 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문법? 그걸 왜 초등학교 2학년 원서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애한테 보내냐고요? 그놈의 레벨 때문에? 뭐 문법 배우면 갑자기 레벨이 뭐 레벨 5, 뭐 미국 초등학교 5학년 레벨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레벨이 뭔데? 늘 얘기하지만 그 레벨로 서열 만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레벨 책을 읽을 수 있으면은 땡큐인데 더 높아지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가 한국 초등학교 2학년인데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읽는 챕터북을 읽어. 그런데 그게 성에 안 차세요? 그래서 레벨 5 정도 돼서 저 영어학원 다니는 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짜증나네? 이거세요? 근데 나는 이런 흐름이 되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고작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레벨로 뭘 할 수 있다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됐을 때 두꺼운 원서를 편안하게 읽는 그 지점까지 가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레벨 더 높아야 되는데 내가 쟤 이겨야 되는데 저 학원 다니는 여자애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싸움하고 있냐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되게 코미디예요 이거. 그런 말에 흔들리는 내가 코미디라고.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잘못이 없어.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문법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고 그 말에 흔들리는 내가 유죄다. 게다가 새벽달 라방 듣는 사람인데 훨씬 수준이 높아야죠. 언어 습득의 원칙을 알고 그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아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남아 넷플릭스로 영어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한글책도 문고판 푹 빠져서 읽고 있고요. 그런데 영어책은 아직 까막눈 수준이다. 리더스북 읽어주면 제법 이해는 잘합니다. 리더스북 많이 읽어주고 챕터북 청독으로 넘어가야 되는지요. 이 까막눈이어도 까막눈이기 때문에 귀가 더 예민하고 발달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소리만 듣고도 그 이야기를 파악해야 되거든. 생존이야, 생존. 그래야지 다음 이야기를 내가 재밌게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리더스북 엄마가 읽어주는 거 편안하게 잘 들으니까 리더스북도 양껏 많이 읽어주시고 실험 삼아 이렇게 글밥이 많은 챕터북 얘가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나? 챕터북으로 넘어가 보세요, 스리슬쩍. 그래서 챕터북도 곧잘 듣는다? 당연히 얘가 까막눈이니까 문자를 보면서 청독은 안 하겠지. 그런데 듣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오디오북을 우리도 들으면서 독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살짝 끌어올려봐도 괜찮겠네요. 여기 키마님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영어 원서를 청독하고 영상물 보는 거 하루 2시간씩 영어 노출은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피아노, 클라리넷 활동이 늘면서
그리고 주니어 영어 뉴스 하면서 서로 대화는 많아졌는데 원서 읽기나 영상 노출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주니어 영어 뉴스 음원만 듣고 낭독만 하고 있어요. 방학 때 다시 원서에 집중하자 싶다가도 학교 중 노출 시간이 전부 다 줄어들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키마님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영어 원서를 애가 자발적으로 막 읽을 정도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소설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좀 많거나 그러니까 이런 피아노나 클라리넷 같은 활동 안 하는 그런 아이라면 원서를 아이가 읽겠다는 걸 뜯어 말리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어는 영어 뉴스를 청취하면서 강의도 듣고 주제 토론도 되게 활발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그리고 영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아이면 영어 영상으로 아니면 원서 이 정도가 지금 딱 좋아요. 여기다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신문 스크랩도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 주니어 영어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주제로 확장해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는 거, 관련된 다큐멘터리 찾아보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지? 뉴스 기사 하나를 가지고 문어발처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몰입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은 그 내용에 푹 빠져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뭐 빌 게이츠 기부 문화라면 그 캠페인이 뭐지? Giving While Living인가? The Giving Pledge 있잖아요. 기부 문화에 대해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다던가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심화하면 돼요. 너무 충분히 잘하고 하루에 1시간 영어 영상하고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문자를 너무 못 읽어요. 문자를 못 읽는 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문자를 못 읽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요. 잘 읽는 애들이 좀 드문 특이한 케이스고 문자를 많이 안 읽어줬나 보지 엄마가.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우리 집에서는 영어 영상 보기, 영어 원서 읽기 2-3시간 하고 있는데 좀 더딘 것 같고 대형 영어학원, 대형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주 2-3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 영어 실력이 훨씬 좋아 보여서 그 영어 실력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한이채님. 그 영어 실력이 좋아 보이는 건데 우리가 저 학원 다니는 아이의 영어 실력을 어떻게 가늠하냐고요. 그게 무슨 레벨 책 읽는지 그거로 가늠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로 가늠하는 건데? 그 리딩 레벨이 AR 지수 5여도 뿌리가 완전 빈약할 수 있고 AR 지수가 2인데 관련된 책을 완전 덕질하듯이 1년 내내 봤다. 그럼 걔가 더 내공이 깊을 수 있는데 누가 판단하냐고 그걸. 레벨로 판단 안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프로기 시리즈 혼자 낭독하면서 읽는 걸 즐겨하고 있어요. 영상은 해리포터 자막 없이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은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에서 자꾸 한글로 해석을 시키네요. 언제부터 해석하고 단어 암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영원히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했지만 지금 이 영어 네가 한국어로 해석해 이렇게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런 비효율을 제가 선택하지도 않아요. 영어는 영어로 이해해야 돼요. 그걸 왜 자꾸 한글로 해석을 시켜. 시간 낭비고 아무짝에도 오히려 영어 감각을 되게 떨어뜨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장 한국어로 계속 해석하기. 제가 낭독스쿨에서 한국어를 읽고 그걸 영어로 바꾸는 한영 낭독은 그건 전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다시 바꾼다? 차라리 그 영어 기사라든가 아니면 영어 소설책이라든가 그거 전반적인 이야기를 리텔링 하는 게 낫지. 문장을 1:1로 해석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게 그 학원의 주된 커리큘럼이다? 당장 나오세요. 그런 학원은 여러분들 보이콧 하셔야 돼요. 영어 감각을 계속 망가뜨리는데. 그리고 영어 인풋의 양과 영어 공부의 양을 확 줄여요. 그 한국어 해석하다 보면. 왜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해. 바보 같은 짓이야 진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드래곤 마스터즈 그런 챕터북 청독은 편안하게 하는데 문자를 못 읽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문자 읽기가 너무 안 돼서 영어 못한다고 짜증내고 듣기는 잘 되는데 읽기가 안 되니까 답답해한다. 그 문자가 아직 느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못 읽는다니까요. 왜 애를 짜증나게 만들어. 문자 읽으라고 하지도 마시고 너 이거 문자 모르지. 약 올리지도 마시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아이가 드래곤 마스터즈를 편안하게 듣고 있다. 그리고 설사 아이가 엄마 나는 이거 영어 다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 문자는 못 읽겠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고 짜증을 내면 문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듣기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린아이들은 금방 귀가 뚫려서 잘 들리는데 문자는 달라. 문자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천천히 소리 나는 대로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저절로 읽게 되니까 좀 기다려보자. 엄마가 아이를 워워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같이 짜증내고 조급함을 내비치면 안 돼요. 절대로. 문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문자가 정 답답하면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쓰기도 아직 서툴 거 아니에요. 문자를 더더군다나 못 읽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내뱉는 말을 엄마가 대필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그게 일기 쓰기건 아니면 오늘 드래곤 마스터즈 중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을 한번 엄마한테 말해줄래? 엄마가 받아 적을게. 하든 그런 식으로 쓰기를 병행하면 오히려 문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마주 이야기 같은 거 안 쓰세요? 그 아이가 내뱉었던 재밌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마주 이야기 노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 노트 보면서 또 문자에 관심 받기도 하거든요. 엄마표 영어 2년 반 하고 있어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엄마가 영어 까막눈이라 영어 영상을 골라서 보여주는데 영어 책은 읽어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ORT 펜으로 소리 나오면 자기가 읽고 엄마한테 한글로 말해줘요. 이렇게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 혼자 펜 찍으면서 읽으라고 하세요. 엄마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왜 힘들게 진도 안 나가게 엄마한테 말하게. 편안하게 읽어. 많이 읽는 게 관건이니까. 잠자리 독서 시간에 이북 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책보다 자기 전에 이북을 매일 봐서요. 뭐 괜찮지 않나요? 뭐가 문제지? 까막눈인데 까막눈이어서 귀가 더 발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본적인 글자 아직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아직 글자 못 읽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원서는 네이터 그레이트 읽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좀 늦나요? 한글책으로는 워리어를 읽는데 언젠가 원서로도 읽을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본적인 글자를 잘 못 읽으면 이 친구 학교에서 영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영어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평가가 읽고 쓰는 걸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초사인데 좀 늦는 게 아니라 쓰기를 좀 하셔야겠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표 영어 했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넷플릭스 편하게 보고 그러고 있긴 한데 인풋이 부족했을까요? 관사 붙이는 거, 스펠링 다 부족하다. 학원 뺑뺑이 돈 친구들과 비교해서 아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요. 어찌 잡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했는데 넷플릭스만 보면 넷플릭스만 본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논 거잖아. 영어 원서를 읽으셨어야지. 그리고 관사랑 스펠링은 지금 저도 틀려요. 저도. 이거로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진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영어 내신 그거는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중학교 영어 내신은 교과서가 너무 쉬워서 문제를 기형적으로 낸다고요.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기계적인 공부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시험 점수 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어 형편없네 뭐 잘하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초중고 영어 필수 단어라는 책도 나오던데 따로 챙겨줘야 될까요? 영어 간섭 안 하는 엄마인데 필수라는 말이 궁금하네요. 그 초중고 영어 단어집 외워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냐고요. 원서는 둘째치고 영어 문장 A4 용지로 하나 가득 있는 영어 문장도 못 읽잖아요. 단어집을 왜 해요, 왜? 그 시간에 이소부화를 듣고 낭독하는 게 낫겠네. 여기 first and 님이 단어를 언제부터 외우는 게 맞을까요? 질문한 사람인데요.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는 단어 안 외우게 하고 해석 하나도 안 시켰는데 영어 소설책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완전 다르게 유추하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책 읽을 때마다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소설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 아이한테 왜 단어를 뜻을 물어보셨어요? 그 단어 뜻을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옳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이세요? 그 단어 뜻을 묻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단어가 수백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어 소설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도 재밌게 읽고 있긴 한데 아이의 영어가 잘 자라는지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모국어로 한번 공략해 보세요. 모국어로 그 소설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해석시키지 마시고 그 소설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게 왜 그렇게 재밌어? 그래서 아이 취향도 파악하시고 아까 넷플릭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표 영어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넷플릭스 편하게 보면서 인풋 많이 시켰다라신 분 영어 원서도 많이 읽어주셨다고요. 책도 꾸준히 봤어요. 그런데 스펠링 어이없이 틀린다. 그거는 쓰기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인데 쓰기를 안 한 거는 그거 놓치신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한글로 글을 쓰든 영어로 글을 쓰든
자기 생각을,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생각을 말로, 글로 써보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글이라는 걸 쓰다 보면 맞춤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스펠링을 다시 한번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써야 되는데 스펠링이 모르면 멈칫하니까. 그러면 이제 스펠링을 찾아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가 루틴이 되려면 글쓰기 소재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영어 뉴스가 아주 좋은 그런 글쓰기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뭐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은 그게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스펠링이 걱정이라면 단어를 외우게 시킬 것이 아니라 스펠링을 자꾸 이거 스펠링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글 쓰는 루틴을 만들어라. 그래서 글을 쓰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니어 영어 뉴스 하는 친구들, 이소부와 낭독하는 친구들 매주 주제 토론을 하고 찬반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그러면은 우리가 맞춤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한국어 사전을 필사하면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어 스펠링을 모른다고 해서 갑자기 단어집을 사서 단어 스펠링을 쓰는 건 그건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얼마 재미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 기사가 아무튼 오늘 읽은 기사가 재미가 있으면은 그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거는 죽을 만큼 재미없진 않거든요. 그 기사를 쓰다가 근데 잠깐만 이거 스펠링 뭐지? 하고 그때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스펠링을 찾아서 쓰는 그런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단어를 1대1로 매칭하는 거, 이게 영어적인 감각을 훼손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는 영어로 쭉 듣고 이해를 하고, 그걸 한국어로 요약할 수는 있어도 1대1 매칭으로 직독직해 하는 거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칭 한국어를 찾는데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영어 문맥을 유추하면서 뜻을 파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뇌가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초등학교 2학년 남아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동네 어학원에 보냈는데 단어 시험을 너무 힘들어해요. 3개월째 매달 단어 시험 보는데 3개월째 매달 테스트를 하면 1등을 하긴 하는데 단어 시험은 많이 틀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원서 읽기와 만화 보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학원에 외주를 주니 편해서 쉽게 못 그만둡니다. 근데 학원에 외주를 줘서 엄마는 편할지 몰라도 아이의 영어는 망가지고 있는데 돈 주고 영어 망가뜨리고 싶으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단어 시험을 보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영어적인 감각을 매달 돈 주면서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참 신기한 선택이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영어 읽는 영어 도서관을 보내시든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3살에서 4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표 영어로 했고 그 이후로 제가 일을 시작해서 원서를 뜨문뜨문 읽었어요. 영상은 열심히 자기가 보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 학교 내신과 입시를 생각하게 돼서요. 학원 안 다니는데 알아보니 독해를 한 줄 한 줄 한국어로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어도 한국어로 외우고 영어로는 아는데 한국어로 매칭이 안 되는 것들 있거든요. 이래서 중학교 때도 내가 학원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원서를 읽고 뭐 에세이를 쓰고 뭐 토론을 하고 이런 식의 영어학원이면 오케이. 그건 기꺼이 저는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내신 준비한다고 학원 보내는 게 제일 돈 아까워.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 아이의 영어를 망치니까. 그나마 유지했던 영어 감각을 망쳐버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보고 말하라니까? 이게 학원을 갈 일인가? 무엇을 위해서? 유치원생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본문, 영어 본문, 그거를 뭐 달달달달 한국어, 영어, 뭐죠? 1대1 매칭으로 해석해 놓은 걸 달달달 외우게 학원을 보내는 건데 정신이 번쩍 날걸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들 여러분들 한번 다 검색해서 보세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여기 슈가정원님이 엄마표 영어로 불안해지면 저는 아이의 영어 나이를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 6년 차인 이호는 한국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영어 나이는 6세인 거잖아요. 이제서야 스스로 영어 쓰기를 해봅니다. 한글도 6살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읽고 따라 쓰기를 시작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영어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현명한 엄마죠. 지금의 나이와 아이의 영어 나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엄마표 영어 3년 차다? 그러면은 이제 3살짜리 아이한테 너 영어책 왜 못 읽어? 너 영어 글자 왜 못 읽어? 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만 3세 된 아이한테 글자 왜 못 읽냐고 그러지 않잖아. 새벽 달린 말씀에 다른 과목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뜬금없지만 수학은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엄마표 영어로 성공한 애들이 다른 교과목도 되게 우수하거든요. 심지어 수학까지. 엄마표 영어 하는 애들 중에 또 음악, 피아노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수학도 잘해.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표어를 한다고 표방하는 가정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우선 아이한테 날마다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 책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단순히 또래 아이들하고만 상호작용하는 유치원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랑 잠자리에 엄마 병어 핑계로 같이 봤던 영화, 같이 읽었던 원서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새벽다리 맨날 신문 스크랩하고 CNN으로 같이 듣고 애들이랑 토론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넓어지는 거죠. 내 지식도 넓어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엄마 병어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의 내용이 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엄마 병어로 듣기를 청독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귀가 흘려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간다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좋은 애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초집중해서 귀담아 들은 경험들이 이미 이제 내재적으로 쌓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그 스토리텔링도 그냥 예사롭게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학업 성적도 좋죠. 수학도 스토리텔링이에요. 논리고요. 수학이 얼마나 논리적인 과목이야. 그래서 수학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성껏 체육화를 했고 엄마 병으로 아이를 키웠어.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해. 그건 사실 조금 맞지 않아요. 수학은 모든 학습 능력에, 특히 초등학교 때는 모든 학습 능력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다른 모든 과목도 잘하는데 수학을 잘하려면 또 그 언어적인 능력, 사고력, 인지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어렸을 때 엄마랑 어른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아이들이 학업적인 어떤 지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영어만 잘하고 수학은 바닥이고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영어나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 언어라는 것은 보편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학습 능력도 뛰어나죠. 맞아요. 엄마 병을 하면 아이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국어만 쓰고 자라는 아이랑 한국어랑 똑같은 이해력을 갖고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아이랑 어떻게 지능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검색해봐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언어, 바이링구얼 아이들의 뇌가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우면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모국어랑 똑같이 영어로 만화 보고 영어로 그림책 읽고 영어로 원서 읽고 이렇게 해서 자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 모닝글로리 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수학은 모든 학습 능력의 바로미터다. 언어적인 능력, 사고력, 인지력, 엄마랑 책 많이 읽고 대화를 많이 나눈 아이들, 특히 어른과의 대화 많이 나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습 지능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병어로 자란 애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학교 공부는 식은 죽 먹기죠. 그 어려운 외국어가, 그 영어가 내 거가 될 정도로 성실하게 루틴을 잡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수학이랑 국어를 도구 과목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그 말이 생각 안 나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 당연히 독서가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결정짓는다는 건 상식처럼 아는 거고, 수학이 이런 학습 능력의 바로미터라는 걸 아는 엄마들은 또 수학으로 애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애를 잡고 조급하게 다그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얼음이 돼요. 아이의 뇌가 멈춰. 엄마가 조급하게 수학을 가지고 애를 막 닥달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저 개념으로 뛰어가라고. 지금 레벨이 AR 지수 2학년 레벨인데 저기 AR 지수 5학년 레벨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뎌? 막 이러면서 애를 다그치고 발묘 조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하면서 좀 더 키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를 뽑아버리면 지금 당장 보기에는 키가 큰 것 같지만 뿌리가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대로 고꾸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어머.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거는 제 방을 못 걸겠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너무, 저 12시에 약속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